토트넘의 레비 회장의 거짓말이 영국 언론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구단 팬포럼에서 지난 여름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낸 공격수 해리 케인에 대해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어 그는 케인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케인이 돌아온다면 언제나 환영한다. 그는 토트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뮌헨과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케인 이적을 수락한 구단 회장이 한 발언이기에 모두가 믿었지만 이 발언이 있은 뒤로 관련 현지 기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공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백 조항이란 해당 선수의 원소속팀이 새 소속팀과의 합의하에 특정 이적료를 맞춰주면 해당 선수를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적료 자체도 마치 바이아웃 조항처럼 특정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케인의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케인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원소속팀이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켜도 선수의 의지가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않지만 바이백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토트넘이 케인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아직까지 케인의 바이백 조항이 언제 발동되고 얼마에 발동시킬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뮌헨 관련 소식에 매우 능통한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21일 개인 SNS를 통해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단지 매칭 권리다. 뮌헨은 케인에 대한 제안을 받는 즉시 토트넘과 레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칭 권리란 플레텐버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A구단이 뮌헨으로부터 케인을 영입하려고 했을 때 토트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토트넘이 A구단과 똑같은 제안을 넣을 경우 뮌헨이 수락한다는 가정하에 A구단이 아닌 토트넘에게 케인과 계약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백 조항과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이는 조항이 발동되는 특정한 시기도 없을 뿐더러 액수가 그때마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협상에 유리해질 수 있는 장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토트넘은 케인이 뮌헨을 떠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위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 또한 토트넘과 뮌헨 간의 협상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케인 딜에 포함된 조항은 전통적인 바이백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원할 때 케인을 다시 사들여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전통적인 바이백 조항이 없다. 하지만 뮌헨이 케인에 대한 제안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매칭 권리만 있다. 최종 결정은 토트넘이나 다른 구단이 아닌 케인과 뮌헨에게 달려있다며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뮌헨 보드진 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 프룬드는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에 토트넘이 케인에게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려 의문을 표하며 우리는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케인과 4년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매우 행복하며 뮌헨에서 그와 함께 장기적인 커리어를 계획하고 있다. 케인은 팀을 만들어가고 여기에 있을 것이다며 간접적으로 바이백 조항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레비 회장은 갑자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21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뮌헨과의 계약의 실제 세부 사항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바이백 조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레비 회장은 만약 케인이 언젠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토트넘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데려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비 회장은 이런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이는 그의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영국 언론 더선은 21일 레비가 진지한 제안이 온다면 고려하겠다며 지분 매각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클럽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소리가 아닌데요. 지분을 일부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낼 투자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EPL에서 최고 공격수로 활약하던 케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단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레비 회장은 케인이 원래는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케인은 기꺼이 토트넘에 머물고자 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그는 새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케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애매한 입장 표명이 토트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클럽으로서 우리는 그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며 케인이 재계약을 거절해 붙잡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뮌헨의 제안이 왔고 그가 뮌헨으로 갈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적에 동의했다며 케인을 붙잡기 위해서 토트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케인을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거짓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ENIC 스포츠가 토트넘 지분의 8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ENIC 스포츠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단주는 조 루이스지만 회장인 레비가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레비가 실질적인 토트넘의 주인인 셈입니다. 미 블룸버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도 난 토트넘을 떠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레비 퇴진을 원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이 떠난 뒤 약 4년 동안 토트넘은 재미도 없고 성적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서는 일부 토트넘 팬들은 불만을 품었다. 경기력은 물론 투자도 부족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레비와 ENIC 모두 매각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황인데요. 지난 여름 선임한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스타트를 완벽에 가깝게 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장 손흥민이 팀원들을 하나로 묶으며 선수들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비만 고집하던 기존 전술을 180도 바꿔 박진감 넘치는 공격 축구를 구사해 리그 2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나는 실질적으로 토트넘을 떠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클럽의 이익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라며 외부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레비는 우리는 이 클럽을 상장 기업처럼 운영한다. 누군가 토트넘 이사회에 진지한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검토한다. 클럽에 적합하다면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팬 포럼을 6년 만에 개최한 이유는 팬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토트넘 구단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던 셈입니다. 손흥민의 좋은 평판을 이용해 팬들과도 소통하는 회장이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지지와 함께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이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히샬리송이 셰필드전에서 한 골 1도움의 반전을 쓰며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선수 출신의 전문가들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스널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22일 TVR을 통해 히샬리송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머릿속의 소음을 멈추게 한 것 같다. 감독은 그에게 시간을 주고 그를 데려와 편안하게 했고 이제 그는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 안첼로티 감독은 히샬리송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을 맨유의 전설적 수비수 리오 퍼디낸드가 공개했습니다. 퍼디낸드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는 안첼로티 감독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안첼로티 감독은 히샬리송의 열렬한 팬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당분간 히샬리송을 지키며 시간과 인내심을 줘야 한다. 히샬리송은 분명 목표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선배 알란 허트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는데요. 허트는 영국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토트넘이 오는 1월이 히샬리송을 팔아버릴 수 있다. 지금 흐름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1월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샬리송은 토트넘 간판 골잡이가 되는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히샬리송이 해리 케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케인을 따라가기에 매우 어렵지만 지금 그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널전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올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손흥민 재계약 1년 연장 옵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대한 계약을 미뤘다가 내년 여름 B클럽 진출을 이뤄내길 응원합니다. 흥해라 손흥민, 탈트넘 하자. 이상 C1TV였습니다.